안녕하세요. DB성형외과의 디테일러 국동비 원장입니다. 눈과 코 성형을 모두 다 계획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는데요. 두 가지 수술을 한 병원에서 한 원장님께 같이 할 것이냐, 또는 한 병원에서 두 분의 원장님께 따로 할 것이냐, 또는 두 병원에 나눠서 따로따로 할 것이냐,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. 얼마 전에도 저에게 오전에 눈 수술을 받으시고 오후에 다른 병원 가서 코 수술을 받으시고 이런 분도 계셨는데, 좀 겪는 불편함이나 번거로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좀 알려드리고자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요즘에 이제 트렌드는 세분화되는 게 트렌드인 것 같긴 해요. 눈을 하시는 분은 눈만 하고, 코만 하시는 분은 코만 하고, 이런 게 이제 트렌드가 되는 것 같은데, 큰 병원에서는 특히나 전문성을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분이 눈 전문 원장님이고 이분이 코 전문 원장님이다, 같은 병원에서 하더라도 따로따로 진행을 한다, 어떤 마케팅을 하기도 하는데요. 환자분 입장에서 들을 때는 눈만 한다, 코만 한다 그러면은 많이 하니까 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.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한테 내 그 부위를 맡겼다, 심리적으로 안심이 되실 것 같긴 한데, 결과라는 건 꼭 그렇지만은 않죠. 눈 전문 성형외과에 가도 눈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, 코 전문 성형외과 가서 코를 해도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,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수술을 담당하는 의사의 성향, 본인 환자의 취향, 이런 게 맞지 않는 경우들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지 않나,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눈만 하는 원장, 코만 하는 원장 이렇게 찾을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,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제 원래 좀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성향이다,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자만추 그러던데, 자연스러운 얼굴을 추구한다, 자얼추라고 하면 당연히 눈도 그런 원장을 찾아야 될 것이고 코도 그런 원장을 찾아야 될 것인데, 수술을 하는 원장도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. 자기가 좋아하는 미적인 그런 감각이 있고 스타일이 있는데,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원장은 눈도 자연스럽게 할 것이고 코도 자연스럽게 할 거예요. 그런 어떤 한 분야라도 자기에게 딱 맞는 그런 원장님을 찾았다면 눈, 코 성형을 같이 맡겨도 크게 실패할 일이 없을 것이다. 눈을 자연스럽게 해놨는데 코만 화려하게 해놓을 리는 없잖아요.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된다. 눈과 코 수술에서 이제 사실 중요한 부분은 자연스럽냐 화려하냐, 이거는 사실 쌍꺼풀은 예를 들어서 높이, 몇 미리의 쌍꺼풀 잡을 것이냐,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, 코는 이 콧대 높이, 콧대에 실리콘을 몇 미리짜리 넣을 것이냐,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요. 상담을 할 때 환자와 이렇게 상의는 하긴 해요. 쌍꺼풀 몇 미리 하실래요? 정하고 보여드리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, 코는 특히나 이제 실리콘을 넣었을 때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표현을 하기가 힘들어요. 눈은 이렇게 쌍꺼풀 부지 같은 걸로 잡아서 거울을 보여드리면 그나마 가늠이 좀 되는데, 코는 이 보형물을 몇 미리 넣을 것이냐에 대해서 환자분은 전혀 예측이 사실 힘들죠. 코 수술 매일 하는 이제 저희 의사들은 몇 미리를 넣었을 때 어느 정도 올라오겠구나, 이런 게 어느 정도 감은 있지만, 그리고 실제로는 또 좀 다르기도 하고요. 그런 부분을 정확히 정하고 들어갈 수가 없다. 대략적으로 정하지만, 코 성형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미간과 콧대의 이제 높이 차이에서 여기를 얼마나 채울 것이냐, 보형물을 몇 미리짜리 넣을 것이냐, 그게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, 이거를 되게 높게 넣으시는 성향의 원장님이 계시고요, 좀 자연스럽게 낮게 넣는 성향의 원장님이 계세요. 근데 그거는 잘 안 바뀌더라고요, 제가 봤을 때는. 환자는 자연스러운 걸 추구해도 높게 넣는 성향의 원장을 만나면 높게 넣어놓더라고요. 수술을 해놓은 원장이 보기에는 이 정도 괜찮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고, 환자 입장에서는 너무 높지 않냐, 부자연스럽다,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고, 1, 2mm 차이에서 나타나는 어떤 결과가 달라지는 건데, 그거의 선택의 측면에서 4mm짜리 임플란트를 넣어보고 덮어서 본단 말이에요. 코를 괜찮냐 아니냐, 과하냐, 자연스럽냐, 이걸 판단하는 거는 수술하는 의사만 할 수가 있는 건데, 수면 마취에서 보통 주무시고 계시니까 깨워서 보여드릴 수도 없잖아요. 의사의 성향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. 제 경험상으로도 수많은 코 하시는 원장님들이랑 같이 일을 해봤지만, 좀 높게 넣으시는 분은 항상 높게 넣으시고 자연스럽게 넣으신 분은 항상 자연스럽게 넣으신다. 그래서 결론은 눈도 자연스러움을 추구하시는 분이면 코도 자연스럽게 나올 가능성이 많다. 따로따로 자연스럽게 하시는 분을 찾으셔도 되지만, 한 분야에서 내 스타일을 발견했다고 하면 다른 분야의 수술을 전혀 엉뚱하게 화려하게 할 일은 없다.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, 오전에 저한테 눈 수술 받으시고 오후에 다른 병원에 코 수술을 받으러 가신 분이 최근에 계셨는데, 좀 번거로움이 많아요. 수술 시간을 좀 여유롭게 두고 해도, 수술이라는 게 시간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. 미세한 짝짝이가 됐을 때 그걸 맞춰드리고 싶은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시간에 쫓기듯 수술해야 되고, 그래서 좀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. 만약에 이제 제가 눈코 수술을 다 맞는다면 그럴 필요가 없겠죠. 눈 수술에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, 코 수술도 마찬가지로
좋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하고 하루에 이제 병원을 나눠서 하시는 것도 좀 번거로움이 많고요. 한 병원에서 사실 두 분야의 원장님께 나눠서 하는 경우들도 저도 많이 봤고 실제로도 예전에 이제 개원하기 전에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저야 그러니까 이제 눈 수술 먼저 해놓으면은 끝난 거잖아요. 근데 이제 환자분 입장에서는 그 다음 코 수술을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들어가고 싶으시겠죠. 근데 전 수술이 안 끝났다던가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기다리시면서 좀 지치시는 분들, 좀 화가 나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, 눈코 수술을 동시에 하게 되면 이제 뭐 좋은 점이라고 하면은 실밥을 한꺼번에 뽑을 수 있는 점들, 날짜를 맞춰서 이제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. 눈을 원래 5일째 뽑고 뭐 코를 7일째 뽑는다. 그럼 이제 한 6일째쯤에 중간에 동시에 뽑는다든지 그런 것도 가능할 것이고, 또 아무래도 한 병원에서 이제 눈코 수술을 같이 하시면 아무래도 할인 폭이 늘어날 수도 있겠죠. 아무래도 개원하기 전에 코를 많이 할 때는 눈코를 같이 하는 그런 뭐 패키지 같은 이벤트 그런 것들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, 묶음 할인 또는 뭐 묶음 판매라는 그런 의료법상에 맞지 않다. 저는 사실 하고 싶으나 의료법상 안 된다고 하니 할 수가 없고, 눈 따로 코 따로 이렇게 최대한 좋은 조건에 해드리고 있고, 뭐 같이 하면 당연히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드릴 수 있고, 저는 사실 눈을 많이 하고 있긴 하나 코 수술을 사실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요. 저도 의사로서 어떤 삶을 사는데 한 분야만 수술하는 건 좀 너무 지겹잖아요. 코 수술을 뭐 그래서 적게 해본 것도 아니고 사실 많이 했었고, 한때는 뭐 눈코를 비슷하게 했던 그런 적도 있는데, 코 수술에 어떤 관심도 많고 사실 자신도 있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고, 눈코 수술을 동시에 할 것이냐 따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장단점을 말씀드렸는데, 제가 볼 때는 너무 눈 전문 병원 또는 눈 전문 원장, 코 전문 병원, 코 전문 원장을 꼭 그렇게 나눠서 할 필요는 없다. 눈을 잘하는 사람은 코도 잘한다고 저는 생각해요. 솔직히 눈이 더 예민한 부위잖아요. 1mm 이내의 어떤 오차를 다투고 그런 싸우는 그런 분야인데, 코는 어떻게 보면 한 1에서 1.5mm의 어떤 다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, 양쪽 눈을 수술해서 똑같이 맞출 줄 아는 그런 섬세함을 가진 사람이면 코도 좋은 모양 또는 쉐입이 나올 때까지 수정해 가면서 집념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. 제가 실제로도 그렇고, 눈, 코 동시 수술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해서 좋은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DB성형외과의 국동비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